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판교 대장지구를 살려주세요라는 청원이 진행되는 동안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성남시 대장, 위례, 백현동 등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권을 발의하였고 안건을 단독 처리하였습니다. 판교 대장지구와 백현 더샵 퍼스트파크 주민들의 민심을 저버리고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이어 또다시 판교 대장동, 백현동 주민들을 지극히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의힘의 경종을 울리고자 청원글 마지막 부분을 짧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목, 판교 대장지구를 살려주세요. 정치적 도구로만 쓰이는 희망고문, 대장동 프레임으로 대선을 유리하게 끌고 가셨던 대통령, 대장동 일타 강사를 자처하신 국토부 장관, 대장동 저격수라고 말하고 다니신 시장님, 도의원, 시의원, 대장동 인프라는 확충되어야 하고 전 정권의 잔재를 정상적으로 복구해야 한다고 외친 국회의원은 어떤 정책과 법안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대장동 수사와 비리 조사는 검찰에서 하는 일입니다. 대장동 주민들은 행정가와 입법가를 뽑은 것이지 대장동 사진 모델과 홍수 청소부, 웅변가를 선출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선출 전 주민 간담회에서 시장님은 사실 대장동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으니 당선되면 시의 전문 인력을 꾸리고 소통해 나가겠다. 열린 시장으로서 주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만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당선 이후 간담회를 요청하였지만 묵살되고 전문 인력은커녕 대장동은 수사를 이유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최근 무섭도록 올라가는 이자를 부담하며 향후 30년간의 주택담보대출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5,227억 플러스 알파를 성남시에 기여하고 대장동과 2km 떨어진 지역의 시세를 적용받아 엄청난 재산세까지 부담하고 있는 대장동 입주민들은 납세의 의무를 과도하리만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1조와 헌법 34조에서 규정하는 쾌적한 도시 환경과 인간다운 삶은 정치인과 행정가들의 말뿐인 내면 속에 하루하루 포기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입주민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선거 전에 공약대로 이행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타임테이블이라도 공유하십시오. 이는 신상진 시장님께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모두 발언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남에게 말하기 전 시장님부터 실천해 주십시오. 지하철 3호선 송전탑 전체 지중화, 가미락급 해소, 우회도로 건설, 백운산 터널 공사, 대장동 내 불편사항 해소 등 모두 시장님, 분당과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시의원, 심지어 대통령까지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시장님, 모두 국힘이 되어야 원활히 모든 일이 완수될 수 있다 하셨고 주민들은 실현해 드렸습니다. 이제 공약사항에 대한 답변과 타임테이블 그리고 설계안을 가지고 주민의 부름에 답해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대장동 청원글을 짧게 소개해 드렸고 이것이 판교 대장동과 백현 더샵 퍼스트파크 민심이라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판교와 존경하는 93만 성남 시민 여러분, 판교 대장동과 백현동 도시개발사업의 위 불법은 이미 수사기관과 법원에 몫이 되었고 재판 결과에 따라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장동은 지난 8월 폭우로 인한 수해 복구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며 방치된 채 대장동 항복판에 조성된 근린공원은 준공을 이유로 주민 출입을 통제하다 공영 개시가 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이어 또다시 대장동과 백현 더샵 퍼스트파크 주민을 볼모로 하는 성남시 대장, 위례, 백현 등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를 빌미로 성남시 의회와 성남시의 행정력을 낭비하며 정치적 선동에 나섰습니다. 성남시 의회 국민의힘이 진정 판교 대장동과 백현 더샵 퍼스트파크 주민을 위한다면 판교 대장동과 백현 더샵 퍼스트파크의 정상 준공을 통한 재산권 확보, 백현 더샵 퍼스트파크 옆 R&D 부지 활용계획 수립, 대장 초중 통합학교의 가미락급 해소를 위한 교실 증축과 교육환경 개선, 고기교 확장에 따른 광역교통 대책으로
판교 대장로를 중심으로 동서를 잇는 우회도로 개설, 지하철 3호선 연장, 송전탑 지중화를 위한 성남시, 한전,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지하공영주차장 조기 착공, 대중교통 증편, 대장여류지 체육공원 조성, 생활권 등산로 확보 및 성남 누비길 연결 등 판교 대장동과 백현 더샵 퍼스트파크 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금이라도 정치적 행정사무조사를 철회하고 기반 시설과 편의 복지시설을 확충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하길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지난 10월 시정질의 때 시간 관계상 질의하지 못한 삼평동 641번지 천당기업 유치 관련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2019년 7월 성남시의회 동영상부터 시청하겠습니다. 자리 좀 떼주세요. 641번지 부지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 우수한 첨단 기업을 유치해 1조 5천억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안정적 세수 확보 등을 통해 판교와 96만 성남 시민 여러분과 함께 성남 역사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공영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은 시끄러워 멈추시오. 2019년 공영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 놔두시고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행대원 지금까지 박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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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뭐 안국수 대표님 정회를 요청하십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네. 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안 나오실 거죠? 예,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최종경제국장님 답변서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량입니다. 예, 국장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서 보신 영상처럼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처리를 놓고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불법 점거, 여야 간 고소 고발과 파행 등 크나큰 산통 끝에 성남의 지속 가능과 백년대기를 위해 민주당 단독으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그 행정정부가 차원에서 도시행정 어느 분야에 특히 역점을 두고 계십니까? 글쎄요,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추상적이긴 하네요. 예, 어쨌든 알겠고요. 사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울산 시민단체와 노조 그리고 시민들이 현대중공업 이전 반대를 위한 시위로 거리 행진을 하는 모습이란 설명드리고요. 현대중공업 글로벌 R&D는 성남시와 공유재산 대부 계약을 맺고 올 연말까지 입주할 예정이며 5천여 명의 연구개발 인력이 상주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존경하는 93만 시민들께 축하의 말씀 전하고요. 국장님, 본 의원은 도시의 자족 기능 강화에 큰 방점을 찍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개인이나 가정, 지자체나 국가나 모두 수입이 있어야 생활이 되고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지방자치 시대의 각 지자체의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는 정말로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성남시 관내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고급 인력을 유입함으로써 성남시의 이미지 제고와 퀄리티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판교가 지역구인 관계로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 처리를 놓고 잠 못 이루고 고민을 한 끝에
당시 자유한국당 등이 주장하던 1조 원대 아방궁 구청사 건립을 막고 성남의 지속 가능을 위해 의원직까지 걸어가며 판교에 걸맞는 첨단 기업 유치에 앞장섰던 장본인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판교와 성남 발전을 위해 참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성남시가 2009년 말 인구가 97만 정도 되던 시절에 현 시청사로 이전을 합니다. 당시 시청사 건립비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예, 토지 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3,400억 정도 들어갔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3,425억 좀 넘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그것도 이제 판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편법 전용하여 건립했습니다. 맞고요. 2009년 말, 2010년 초에 각 언론과 방송에서 거의 도배하다시피 했죠. 성남시 호화시청사 관련해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예,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세요. 성남시 새 청사가 너무 호화롭게 지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고 일부 시의원들은 입주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8일 문을 여는 경기도 성남시의 새 청사입니다. 스텔스 전투기를 본따 설계한 건물이 웅장한 위용을 뽐냅니다. 대리석과 화강암으로 장식된 본관 로비는 고급 호텔을 방불케 합니다. 부지 면적만 7만 제곱미터가 넘는 이곳 신청사에 성남시는 3천억 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규모면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인 전라북도나 전라남도 청사보다도 훨씬 크고 서울시 새 청사에도 크게 뒤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예, 보신 바와 같이 당시 한나라당 시장 시절 인구 98만의 시청사 건립비로 무려 3,200억을 투입했다고 호화청사라고 성남시가 언론과 방송에서 문매를 맞고 성남 시민들께서는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분당 인구가 약 한 50만 되죠. 네. 분구가 되어 판교구가 신설된다 하더라도 인구 25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판교 구청사 애정 부지이니까 인구 25만에 1조 원대 구청사를 건립해야 한다는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시민들께서 판단하고 계시니까요. 국장님 2007년인가요? 성남시가 LH로부터 삼평동 641번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당시 매입 금액과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 플러스해서 578억 정도의 매입을 했고요. 용도는 구청과 보건소 부지로 매입했습니다. 구청과 보건소 부지가 아니고 공공용지죠? 네, 네. 그 세부적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 공공용지로 매입했습니다. 이렇게 공공용지로 매입한 삼평동 641번지가 계속해서 장기 미집행 부지로 남게 되자 성남시가 부지 활용을 위해 용도 변경을 합니다. 몇 년도에 어떻게 도시계획 변경이 됐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그 2015년도에 그 공공 업무 시설에서 그 일반 업무 시설로 용지 변경을 했습니다. 2015년에 일반 상업 시설 내 업무 용지로 도시계획 변경이 되고요. 이때부터 첨단 기업 유치를 위한 준비가 시작된 것으로 봐야겠죠. 네, 국장님 잠시 들어가시고요. 아시아 실리콘밸리 담당관님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 실리콘밸리 담당한 황기범입니다. 네,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의원이고요. 담당관님, 2018년에 성남시가 NC와 삼평동 641번지에 대해 MOU, 즉 업무 협약을 체결했죠. 예, 2018년 2월 12일자로 성남시하고 주식회사 인서포트 글로벌 R&D센터 유치 양해학서를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용 아시죠? 내용 간단하게, 중요 부분만 간단하게. 중요 부분은 그 삼평동 64번지 일원의 첨단 산업시설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성남시하고 NC소프트하고 업무 협력을 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좀 띄워주세요. 국장님, 그 공모 과정에서 2018년 NC와의 MOU가 효력이 작용이 했습니까? 실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8년 2월 12일 날 NC소프트하고 글로벌 R&D 센터 유치를 위한 MOU 체결 이후에 그다음에 아까 그 의원님께 말씀하신 그 2019년 7월에 그 공해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이후에 삼평동 64번지 우수기업 유치 추진 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이건 한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자, 5조를 살펴보면 성남시와 NC 양해각서 제5조를 살펴보면 본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세요. NC와 2018년 2월 체결한 양해각서의 판교구청사 예정부지에 NC소프트 R&D 센터 건립을 위해 경쟁 없이 매각한다라는 내용이 있나요? 그 내용은 없습니다. 2018년 체결한 NC와의 업무 협약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NC 컨소시엄과의 계약의 연장선입니까? 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우수기업 유치 관계는 그 별도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그건 안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신상진 시장께서는 예비후보 시절 NC와 2018 2월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판교구청사 예정부지에 NC소프트 R&D 센터 건립을 위해 경쟁 없이 매각한다는 MOU 체결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근거 없는 주장을 하셨죠? 담당관님 잠시 들어가시고 최종 국장님 다시 한번 나오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임백년입니다. 네, 국장님, 성남시가 2019년 당시 기업 유치를 통해 확보된 재정으로 판교 학교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부지 매입하셨죠? 했습니다. 얼마에 매입하셨습니까? 판교 지역에 있는 학교 부지 3군데를 1,552억의 그 이자를 포함해서 그래서 매입했습니다. 총가 1,025억 플러스 민법상 이자 한 530억 네. 정도 포함해서 1,553억에 매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시세 감정가가 얼마나 나올까요? 글쎄요, 저 부동산 가격이 좀 유동적이라서 감정을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삼평동 641번지 시세 감정가를 대비해 봤을 때 성남시가 판교 학교 부지를 조성가로 매입함으로써 최소 2조 원 이상 자산 가치를 확충했다고 추계합니다. 어떠세요? 예, 글쎄요, 저한테 아직 그런 데이터를 제가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상진 시장께서는 예비후보 시절 판교 학교 부지는 경기도 교육청조차 매입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용도 변경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성남시가 해당 부지를 매입해 주려는 것 자체가 LH공사를 위한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장님, 신상진 시장 말씀대로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 즉 도시계획 변경 권한은 성남시가 가지고 있죠? 네, 성남시에 있습니다. 그럼 성남시가 조성원가로 매입할 수 있는 LH 소유의 학교 부지를 용도 변경해주고 시세 감정가로 매입하는 것이 이 정상적인 행정입니까? 결론은 조성원가에다가 이자 플러스해서 매입한 겁니다.
질의가 용도 변경을 해주고 그 시세감정가로 용도 변경 시세감정가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정상적인 그런 게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시상진 그래서 이어지는 질의예요. 시상진 시장께서 주장하는 성남시가 판교 학교 부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한 것이 LH 공사를 위한 특혜가 맞냐? 방금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지난 6일 지방선거 당시 신상진 예비후보는 판교정사 부지 매각 즉시 중단 촉구 민원을 성남시에 접수했습니다. 이에 본인은 지하철 8호선 연장 사업을 포기하자는 것인지 판교와 분당 그리고 성남 원도심의 트램 사업 등 철도 사업을 포기하자는 것인지 NC 컨소시엄과 계약을 파기하자는 것인지 계약을 파기한다면 수천억 원에 이를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무엇보다 성남시의 대신뢰도 추락과 성남 시민의 자존감은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NC 컨소시엄과의 계약 중지할 수 있습니까? 임의로 계약을 현재로서 중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남시가 만약 계약을 파기한다면 NC와의 계약상 어떤 불이익을 감수해야 될까요? 그 계약 기간의 딜레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까지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당연히 들어오죠. 국장님, 지금까지 질의 응답을 정리해보면 지난 6일 지방선거 기간 삼평동 641번지 관련하여 신상진 시장께서 블로그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던 발언들은 판교 주민과 성남 시민을 호도한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월 시정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계시는 실장님, 국소단장님들 시장께 정확하고 명확한 보고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께서 오판하지 않으세요. 시장께서 오판하시면 정책적으로 오판하시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남 시민 몫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삼평동 641번지 기업 유치는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지난 9월 말 NC 컨소시엄으로부터 분할 납부 대금 성남시에 입금됐죠? 예. 얼마 입금됐습니까? 지난 9월 달에는 940억 정도. 948억 들어왔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계약 이행 진행 상황과 앞으로 일정에 관해 우리 시민들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지금 12월 올해 말에 한 차례 940억 정도 7번째 중도금이 들어오고요. 내년 3월 달에 잔금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땅 소유가 이전 등기를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고요. 그럼 내년 3월이면 이제 계약이 종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계약 이행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아시아 실리콘밸리 담당관님 다시 한 번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 실리콘밸리 담당관 황기범입니다. 담당관님, 두 번의 유찰 끝에 NC, 삼성물산, 미래에셋, 지방행정공주의 사자가 성남시에 제출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기대 효과에 대해 시민들께 또박또박 좀 말씀해 주세요. 그 NC소프트 컨소시엄에서 저희한테 그 지역사회 기업 계획안을 낸 게 있습니다. 그 지역 산업 육성 계획하고 지역 사회 공헌 노력 부분하고 그다음에 고용 및 부가 가치 유발 효과하고 세수 증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역 산업 육성 계획에 대해서는 그 스타트업 성장에 대한 그 지원 공간을 저희한테 이제 10년 동안 이제 구축해가지고 이제 무료로 저희한테 이제 유치할 예정이고요. 산학연 협력기관을 확대해가지고 가천대하고 동서울대학 해가지고 10년 동안 협력해서 구축 연대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공헌 노력에 대해서는 다목적 커뮤니티 센터를 운영해가지고 약 1,000회배 정도의 규모를 저희한테 그 1층 그 공간을 시설 준공후 10년 동안 저희한테 제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남 시민을 위해서는 주차장을 주말 휴일에는 이제 개방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창작 교육을 저희한테 이제 NC 문화재단 프로그램을 도입해가지고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기활동 강화를 위해선 향후 10년간 연간 규모 한 3억 원 정도 해가지고 30억 원 정도의 그 기활동을 할 예정이고 체육 분야 활성화를 위해서 성남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용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에 대해서는 시민 고용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채용시의 성남 시민 비중을 약 30% 정도 고용 확대를 노력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채용 분야에 대해서는 입주 기업 신규 직원 개발 기간 및 운영 기간의 근로자를 이제 채용하겠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성남시와 인턴십 등 계속적으로 확대해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설 기간 중엔 약 1조 7,300억 원 정도 하고 운영 기간은 약 10조 7,030억 원 정도가 이제 부가가치에 유발되고, 향후에 2026년 준공 이후에 매년 480억 정도의 그 지방세 납부가 예상되는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 기업 계획으로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자리 좀 떼어주세요. 예, 담당관님을 비롯한 3,300여 성남시 공직자가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답변하신 대로 삼평동 641번지 기업 유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12조 4,735억, 12,000명의 연구인력 상주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연간 486억 이상의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 판교 학교 부지 조성원가 매입에 따라 2조 원대가 추계되는 성남시 자산 확충, 또한 첨단 기업 유치를 통해 8,445억 원의 성남시 곡관을 채우고 지하철 8호선 판교 모란역 연장, 성남 도시철도 1호선, 2호선 판교 트램 등 성남시 철도 사업의 발판을 마련한 이렇게 고생한 공직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포상과 인센티브를 신상진 시장께 공개 제안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예. 예, 보충 발언 계속. 네. 그러면 10분간 보충 발언 이어서 하십시오. 예, 지금부터는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처리 당시 시민과 약속에 대한 이행 여부에 대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입니다. 네. 네, 실장님, 2019년 당시 삼평동 641번지에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확보된 재정으로 지하철 8호선 판교 모란역 연장, 성남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 판교 트램, 판교 학교부지 매입, 판교의 부족한 주차장 확충, e스포츠 경기장 조성 등 공공인프라 확충에 재투자하겠다고 시민들께 약속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 NC 컨소시엄으로부터 입금된 재정에 대한 예산 편성 현황에 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삼평동 641번지 매각 대금은 지난해 2021년부터 2022년 지금 현재까지 7,550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재원은 우리 학교시설용지 상계소에 1,553억, 성남 글로벌 ICT 플랫 건립 사업비 117억, 장기 미집행 토지 매입비 900억, 공용 주차장 건립비 56억,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4,667억 원 등 세출 예산 편성하였으며 향후 당초 사용
계획에 따라 철도 사업 및 공용 주차장 건립 등의 예산 편성할 계획입니다.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본 의원이 요구한 집행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3회 추경까지입니다. 그 후에 그 자료를 못 받았는데 4,796억 원 중에 판교 학교 부지 매입에 1,553억, 트램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 등을 제외하고 장기 미집행 공원 토지 매입비에 900억,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1,913억 등 다른 사업에 예산을 더 투입했습니다. 한마디로 시민들과 약속했던 사업비 대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실장님? 예, 삼평동 이제 641번지 매각 대금은 지금 현재 세액 수입으로 세입 편성되어서 지난 2021년 당시 이제 우리 시에 당면 현황 사항이었던 이제 장기 미집행 토지 매입비 등 이제 사용했고 향후 우리 공영 주차장 건립과 또 철도 사업 추진에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한마디로 우리가 2019년 당시에 시민과 약속했던 목적대로 사용하시라는 거, 예산 편성해서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 운영이 예상이 되어서 성남시 철도건설기금 조례를 제정했던 겁니다. 일시적 세액 수입인 삼평동 641번지 재정을 지하철 8호선, 그다음에 성남 도시철도 1, 2호선 등 철도 사업에 투입하겠다고 우리가 분명히 시민들과 약속했어요. 또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삼평동 641번지에 발생한 재정과 백현 마이스 조성 사업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일단 철도 건설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대출을 해서 적립하고 추후 철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 반환해서 원활하게 철도 사업을 추진하자, 이런 취지로 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지금 4,667억 넣었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예.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철도건설 기금이라는 거 명시가 돼 있습니까? 명시는 돼 있지 않습니다. 이제 지방세나 특히 순세계 잉여금 등 수입이 증가할 경우에는 그 일부를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적립하여 세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도 사업은 이제 공약 사업인 만큼 실장님, 잠깐만요. 예. 철도 기금으로 들어갔다 안 나왔기 때문에 일반 재정이 되는 거예요. 일반 회계 재정이. 일반 회정으로 재정이 되면 일단 다음에 말씀드리라고 일단 자료 좀 떼어보세요. 교통계획과 자료에 따르면 철도 사업 예산이 2026년까지 7,022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6년까지 2,800억 철도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본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럼 부족한 재정 4,222억 어떻게 마련합니까, 실장님? 예,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2023년부터 매년 이제 700억 이상을 적립해서 2026년까지 3,000억 원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철도 사업의 사업 추진 진행 사항을 점검하면서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지속성 또 안정적으로 추진을 위해서 또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평동 첨단기업 유치에 따른 재정을 철도 기금을 거치지 않고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적립하면 일반 회계 재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반 회계 재정이 되면 꽃감 빼먹듯 여기저기 예산 편성에 써버리면 끝이에요. 삼평동 재정 흔적도 없이 먼지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철도 사업이 이제 우리 시에 이제 공약 사업인 만큼 우리 재원 부족의 이유로 인해서 사업 중단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 시기에 맞게 기금 적립을 해서 예산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운영에 있어서는 해외 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완화하여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교 특별회계 5,400억 편법 전용에다가 지금까지도 지금 반환이 안 된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반면교사 삼으셔야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 8대 성남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님들 그리고 지난 6일 지방선거 당시 신상진 시장께서도 삼평동 641번지는 판교 주민들 재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정도면 본 의원은 신상진 시장과 지금의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삼평동 641번지는 판교 재산이다 라고 성남 시민께 공표했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신상진 시장님과 국힘의 의원님들께서 이렇게까지 판교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삼평동 재정의 주인인 판교 주민들께서 원하는 대로 그냥 철도건설 기금에 우선 적립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023년부터 매년 700억 이상 적립해서 2026년까지 이제 3천억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철도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진행 사항을 점검하면서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재원 확보에 다시 한번 확보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그 신상진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된 삼평동 641번지 재정 1913억 철도기금으로 원상복구 시켜주시고요. 4,667억이 되겠네요. 오늘 보고하신 거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 또 입금될 돈이 두 번 있어요. 12월에 948억, 그 다음에 내년 3월에 946억 정도가 아마 그 입금이 될 거예요. 그 철도기금으로 우선 적립하세요. 또 그 말씀하신 대로 교통계획과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23년부터 26년까지 매년 700억씩 총 2,800억 계획대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산 편성 계획을 실행해야 도로교통국에서 26년까지 필요하다는 7,022억 철도 예산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예, 말씀 드렸다시피 이제 2021년에 지난해 매각대금 활용 안에 의해서는 판교 트램에 대한 사업비 3,550억 원, 또 학교 시설 용지 상계소에 1,553억, 주차장 건립비 1,875억, 또 e스포츠 경기장 201억 원 등으로 이제 계획했었습니다. 철도 사업 또한 공약 사업인 만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한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가 이제 조성하는 철도 기금은 의원님이 절에 제정해 주셨다시피 절의 목적에 맞게끔 철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투입할 계획입니다. 예. 시간 없어요, 실장님.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들어올 돈하고 지금까지 들어온 4,667억 철도 그 기금으로 넣으시란 얘기예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정 건전성 때문에 사실 그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바로 넣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향후에 들어올 세입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전문가들하고 검토해서 그게 아니고요. 네. 우리가 매년 신세계 잉여금 때문에 우리가 그 행안부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데서 불이익을 받는데 그 대안으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 생긴 거예요. 우리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옮겨 놓으면 그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실장님. 그래서 일단 그 삼평동 재정을 철도건설 기금에 적립했다가 철도건설 기금이라는 명목 달아서 명시해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넣으면 우리가 그 행안부 평가든 뭐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추진 의견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실장님을 포함한 우리 국소단장님께서는 관내에 소재한 기업들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해 우리 성남시 행정이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남이라는 이미지 제고에도 함께 힘써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삼평동 641번지 첨단기업 유치에 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